노르웨이의 화가 뭉크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병약하고 불행한 은둔자였을 거라 짐작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과 광기와 죽음은 내 요람을 지키던 검은 천사들이었지만 그 고독한 시간이 없었다면 절규라는 그림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독한 시간을 선택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절규라는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로 꼽히는데 정작 그 그림이 탄생한 배경에는 화려한 사교 생활이 아니라 지독히도 혼자였던 시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느 은퇴한 회사원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평생 회사와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은퇴하자마자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서 매일같이 동창회, 등산 모임, 경로당을 전전하며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날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과 같았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위대한 것을 길어올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정말 피해야 할 형벌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물인 것일까요? 특히 은퇴나 자녀 독립처럼 인생의 큰 전환점을 지나는 시기에 우리는 갑자기 텅 빈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감정으로 오해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치 않는데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고,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그의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인간에게는 관계 못지않게 혼자 있는 능력도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립되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독을 선택했기에 위대한 창조물을 남길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퇴한 회사원은 사실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린 채 떠밀리듯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을 만나고 와도 허전했던 이유는 정작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바깥에서만 위안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형벌처럼 느끼는 사람과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앤서니 스톤은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인간관계와 사교성만을 정신, 건강이 척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고 즐길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성숙한 인격의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해주지만 나이가 들어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창의성과 통찰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발견과 통찰은 의외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대학 시절 흑사병이 창궐하자 학교가 문을 닫아 2년 가까이 고향 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기를 회고하며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사고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혼자만의 시간 동안 만유인력의 법칙과 미적분학의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시절에도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지냈다면
인류 역사를 바꾼 그 발견들은 훨씬 늦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비단 과학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은퇴한 교사는 정년 후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 시간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산책길에서 얻은 생각들을 정리해 뒤늦게 수필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는 만큼 내면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작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어느 소설가는 마감이 다가올수록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며칠간 혼자 틀어박혀 지내는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동안에는 좋은 문장이 떠오른 적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혼자 있는 정적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과 감정이 살아나 이야기의 재료가 되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부하 효과라고 부릅니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때보다 오히려 그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무의식이 답을 정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의성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당수는 회의실이 아니라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혼자 있는 순간에 떠올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는 여럿이 모여 활발히 토론할 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토론 이전에 각자 혼자 충분히 생각을 숙성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좋은 토론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자기만의 생각을 숙성시키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젊을 때는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지난 삶의 경험들도 혼자 조용히 되짚어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쏟으려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관계 자체가 오히려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뒤 하루 종일 아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갈 때도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함께 가려 했고 아내가 잠깐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 하면 서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정 표현이라 여겼던 아내도 시간이 지나자 숨이 막힌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정체성을 의탁할 때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나중에 상담을 통해 각자 혼자만의 시간과 취미를 갖기로 했고 신기하게도 서로에게 덜 매달리게 되면서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붙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오히려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느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도 걱정해주는 마음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녀는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불안해하며 전화를 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를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취미 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자신만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자녀와의 관계는 오히려 그 뒤로 더 좋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자 자녀도 부담 없이 먼저 안부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온전히 필요로 할 때보다 각자의 삶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란 서로에게 매달리는 두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능력이 관계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도널드 위니컷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부모 곁에서 안심하고 혼자 놀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어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즉 혼자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늘 불안하고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느 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극도로 싫어해서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다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한 달간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처음으로 혼자서도 괜찮다는 감각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관계에서 훨씬 여유로워졌고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위니컷은 특히 부모가 아이 곁에 있어주되 아이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봐 줄 때 아이가 가장 창의적으로 놀이에 몰입한다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어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나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줄 때 오히려 두 사람 모두 더 편안하고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어느 노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지만 식사 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 걱정했지만 정작 부부는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50년 넘게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지는데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녁에 나눌 이야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채워주는 대화의 재료가 되어준다는 것을 이 노부부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정리 심리학자들은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려 하지 말고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어느 주부는 매일 아침 가족들이 나가고 난 뒤 1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어색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지쳐 있는지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언가 대단한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은퇴한 남성은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간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고 혼자 마당을 거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허전해서 자꾸 전화기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습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소식과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짧은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 일정에 고정된 약속처럼 넣어두라고 권합니다. 마치 병원 예약이나 운동 약속처럼 혼자 있는 시간도 미루지 않고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시간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공백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옛 성인들도 고독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동양의 옛 선비들은 산속에 초당을 짓고 홀로 지내며 학문과 인격을 닦았고 서양의 철학자들 또한 숲이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낸 시간을 통해 사상을 깊이 있게 다듬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쁜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도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삶이라도 그 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위안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홀로 자신을 돌아보고 채우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스럽게 여기거나 외로움의 증거로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산속 정자나 초당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을 수양하는 필수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퇴계 이황 역시 관직에서 물러난 뒤 도산서당에서 홀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길러냈는데 그 고독한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깊은 사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깊이 있는 지혜와 인격은 늘 고독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또한 그의 서신에서 군중 속에 오래 머물수록 자신도 모르게 남의 결점과 조급함에 물들게 된다고 경고하며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반드시 홀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 지혜로운 이들이 한결같이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고독을 관계의 반대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기도한 뒤에는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셨고 세네카도 은둔자가 아니라 활발히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고독은 관계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관계 속으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지혜를 삶에 새겨두면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모두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창의성과 통찰이 자라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고독은 하루 짧은 시간부터 조금씩 훈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옛 성인들도 고독 속에서 지혜와 힘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짧게라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뭉크가 고독 속에서 절규를 남겼듯이 여러분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나름의 소중한 결실이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